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 정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배경,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보고 난 다음에 러시아 혁명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차 세계대전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제1 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연도는 1914 년부터 1918 년까지 이렇게 발발을 했죠. 크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첫 번째 삼비 정책과 그리고 삼시 정책 간의 갈등이 되겠죠. 삼비 정책을 추진했던 나라가 어디다? 그렇죠. 독일이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삼시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가 영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삼비 정책과 삼시 정책이 실시되는 과정 속에 각각 국가들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그죠? 두 번째, 또한 삼국 동맹과 그리고 삼국 협상 간의 갈등이 되겠죠. 그죠? 삼국 동맹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다? 삼국 동맹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독일, 그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된다면, 삼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영국,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삼국 협상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 아울러서 세 번째, 또한 범게르만주의와 그리고 이에 맞서는 범슬라브주의 간의 갈등으로 해서 전반적인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러한 갈등 속에 바로 발생한 직접적인 사건이 있다고 했죠. 이러한 갈등 속에 발생한 직접적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 되고, 사라예보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과정. 자, 과정은 조금 글로 적기보다는 위치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어느 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다?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세르비아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갖다가 하게 되더라. 잠시만.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갖다가 하자. 이에 어느 나라가 지원을 한다고 했죠? 바로 러시아가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워서 러시아가 이렇게 세르비아를 갖다가 지원을 하자. 이에 맞선 범게르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독일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탈리아까지 합세를 하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합세를 하자. 이에 또다시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을 갖다가 하게 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참전을 갖다가 하게 됨으로써 전 유럽 국가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세계
대전 형태의 양상을 갖다가 띠게 된 거죠. 물론 차후에도 이쪽에 삼국 동맹 쪽으로 오스만이라든지 그리고 불가리아까지 이렇게 참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가장 먼저 움직임을 갖다가 펼쳤던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 되겠죠. 독일은 프랑스와 그리고 어디를 동시에 쳐들어가는 러시아를 갖다가 동시에 쳐들어가는 이러한 작전을 갖다가 실시를 했고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려고 했으나 그 작전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쪽을 바탕으로 한 무슨 전선? 서부 전선과 그리고 러시아를 갖다가 중심으로 한 동부 전선에 있어서 전선의 혹은 전쟁의 교착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더라. 그러던 중에 이탈리아가 삼국 협상 쪽으로 이탈을 갖다가 하게 되더라. 삼국 협상 쪽으로 이탈을 하게 되는데 과정 속에서 반드시 조금 잘 봐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 동부 정선의 핵심 국가였던 이 러시아가 1917년 바로 무슨 혁명이 일어난다? 러시아 혁명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 혁명이 자국 내에서 발발을 하자 전쟁에서 이탈을 갖다가 하게 되고, 반대로 이 1917년 러시아가 빠진 반면에 오히려 이때 독일이 영국을 갖다가 뚫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 이거 중요하죠. 바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갖다가 실시를 하는데,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해서 어느 나라가 드디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미국이 반대로 1917년에 참전했다는 점 꼭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편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됨으로써 전쟁의 양상이 크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항복을 하고, 그 외에도 오스만, 불가리아 등이 차례로 항복을 하고 난 이후에 독일 제국이 독일 내에 반란으로 인해서 독일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이후 뭐가 수립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알아두시는데, 1차 세계대전에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총력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선전전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대량 살상 무기가 등장하였다.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참호전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것까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과정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해해 가지고 과정이 되겠죠. 과정을 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그 1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우리가 지금 배경도 보고 과정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볼 건데,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1919년 1월 달에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더라. 1919년 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됐죠. 이 파리 강화회는 철저하게 성전국 주도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성전국 주도로 회의가 전개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성전국이 당연히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주도로 해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또다시 파리 강화에서 체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이때 바로 평화원칙 14개조를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평화원칙 14개조를 갖다 발표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회담을 좀 이끌어 가자.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서 결정된 내용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를 원칙으로 하자. 또한 비밀 외교를 하지 말자. 비밀 외교를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되고. 또한 국제 연맹을 차후 창설하자. 이런 제안이 오고 갔던 게 바로 평화원칙 14개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파리 강화회의에서 두 번째 여기에서 베르사유 조약이 성전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독일에게 엄청난 보복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프랑스에 의해 가지고 철저한 보복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독일의 영토가 축소가 되고 식민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식민지를 갖다가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갖다가 지급하게 되는 거죠. 또한 최소한의 군대만을 제외하고 군대를 모두 축소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이 결정이 되었더라. 세 번째, 여기다 적을까? 세 번째, 또한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에 따라서 드디어 무엇이 창설되었다? 국제연맹이 창설됩니다. 국제연맹이 창설되게 되더라. 몇 년도에? 1920년도에 이렇게 창설되게 되는데 국제연맹을 볼 때는 한계점을 갖다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연맹의 한계점. 미국이라든지 소련과 같은 주요국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한계점이 있고, 두 번째 군사적 강제 수단이 없더라. 군사적 강제 수단이 없더라는 한계점이 있죠. 물론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또 겪게 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이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엔이 이렇게 창설이 되는데 이러한 한계점들을 갖다가 보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보다시피 파리 강화 회의에 따른 이러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었다.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잠시만. 어이구야. 이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네. 자, 넘어갔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그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파리 1차 세계대전에 따른 결과 1919년도에 파리 강화회담이 열렸다면 2년 뒤인 1921년도에 미국을 주도로 해서 워싱턴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워싱턴 회의가 개최가 되게 되더라.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주로 뭐냐? 사실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워싱턴 회의는 사실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내용 첫 번째, 일본이 실제로는 중국의 산둥반도 이 지역을 갖다가 차지를 하자. 이에 대해서 이 내용의 결정된 내용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죠? 주권을 갖다가 존중하고, 그리고 중국의 영토를 보존해 주자.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
두 번째 군비를 갖다가 축소하자는 거죠. 각 선진국들의 군사력 자체가 상당히 이때 이르게 되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다 어떻게 하자? 군사력을 갖다가 조금씩 줄이자. 그래서 군비를 갖다가 축소하자. 구체적으로는 해군력을 다 같이 일정 비율간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축소를 하자. 이런 내용이 결정된 것이 바로 이 워싱턴 회의의 주된 내용이 되겠더라. 세 번째,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또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5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독일 제국이 붕괴가 되죠.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수립되죠. 무슨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더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고 두 번째, 역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게 되겠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무너지고 바로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수립되었더라. 세 번째, 또 어느 나라가 붕괴되느냐? 바로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게 되겠죠. 오스만 제국이 이것도 X를 쳐줄까? 이렇게 붕괴되고 바로 새로운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네 번째, 또한 누구의 권리가 향상되었다? 이때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보통선거가 보편화되었다. 보통선거가 어떻게 되었다? 보편화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더라. 그렇게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다 끝이 났죠. 그러면 자, 무엇을 갖다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느냐? 앞에서 봤던 내용, 이때 러시아가 우리가 봤던 지금 이 러시아 혁명이 있죠.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러시아 혁명. 자, 그러면 러시아 혁명 보도록 합시다. 화면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이 발생한 연도는 1917년이 되겠죠. 러시아 1917년, 누가 아직까지 다스리고 있는 시스템이다? 차르가 다스리고 있는 무슨 정치? 전제 정치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던 이러한 시기라고 했죠. 특히 이때의 차르는 니콜라이 2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감이 떠오르고 있던 이러한 시기였는데 이미 그전부터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사건이 첫 번째로 일어났던 게 바로 러일 전쟁의 패배가 되겠죠. 러일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1905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식량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속에 바로 국민들이 황제에게 식량을 요구하면서 평화 시위를 갖다가 벌이던 중에 발생했던 사건, 피의 일요일 사건이 역시 1905년 발발을 갖다가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차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갖다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의회 설치와 개혁을 약속하며 시위대에게 해산할 것을 명령하죠. 근데 실제로는 실제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죠? 그러던 중에 이러한 과정 속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자 이 1차 세계대전에 엄청난
참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속에 드디어 이런 과정 속에 첫 번째 바로 혁명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2월 혁명이 된다고 했죠. 발생한 시기는 1917년 3월 8일에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3월 8일인데 2월 혁명이냐 이렇게 부른 거는 수업 시간에 이미 전달을 다 해드렸습니다. 러시아 달력이 율리우스력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의 달력을 사용해서 그렇다고 했죠. 일단은 2월 혁명이 발생한 배경은 뭐냐? 배경은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무슨 정치로 인해서 전제 정치. 그죠? 그리고 또한 전쟁의 장기화.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이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제 우리는 그만 나와라. 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며 2월 혁명이 일어났죠. 그에 따라서 과정을 봅시다. 과정을 보면 이때 농민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해야겠고 이에 시위대를 진압하러 온 군인들까지 이 시위대에 참여하게 되고 이들을 바탕으로 한 대표자 회의가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자 회의가 구성되게 되는데 이 대표자 회의를 갖다가 일컫는 말 좀 중요하겠죠? 이 대표자 회의를 갖다가 일컫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소비에트라고 부른다. 소비에트가 드디어 구성이 된 겁니다. 이때 소비에트가 구성이 되고 그 결과 세 번째 더 이상 차르가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겠죠. 그래서 드디어 차르가 퇴위를 하게 됩니다. 차르가 퇴위하게 되고 또한 이때 임시정부가 새롭게 구성되게 되는데 이 임시정부에 구성된 사람들이 시위를 이끌었던 농민이나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실제로 귀족이라든지 권력자들이 되겠죠. 대주주라든지 자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갖다 구성하게 되고 이들이 개혁을 제대로 실시를 했다 안 했다? 국민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혁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또한 가장 크다란 요구 조건이었던 전쟁에 종속을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을 갖다가 시켰던 거죠. 이에 대한 불만이 드디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독일에서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있던 레닌이 귀국하게 되고 이에 사회주의 사상이 더욱더 확산되는 과정 속에 이러한 불만 속에 다음 넘깁니다. 두 번째 바로 발생한 것이 몇 월 혁명이 되겠다? 10월 혁명이 이렇게 발발을 하게 되죠. 1917년 11월 6일에 이렇게 10월 혁명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10월 혁명을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부르죠. 볼세비키 혁명.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볼세비키 혁명이 발생을 한다. 볼세비키 혁명이 발발한 첫 번째 역시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배경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임시정부의 그 원인이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임시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시킴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드디어 이 볼세비키 세력들 즉 레닌이 중심이 된 볼세비키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바로 볼세비키 혁명이 발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무슨 정부가 수립됐다?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더라. 자, 여기까지 봐두시면 오늘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까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